people's lives and making a meaningful difference. It's a story we can all be proud of, but it's also just the beginning. Because every day we accelerate and expand our efforts to turn scientific discoveries into innovative new products, so we can improve peopl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ways we never imagined. Every day, we find new people who eagerly embrace Unicity's unique approach to wellness, and then turn that enthusiasm into better liv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every day, we search for more meaningful ways to make a tangible, positive difference in people's lives. Through small, individual efforts and bold, company-wide initiatives. But the most exciting and inspiring part of the Unicity story, we get to write the next chapter together in a world where the possibilities are only limited by our capacity to dream big, work hard, and make a difference together, and where hundreds of health challenges are waiting for new solu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a war on sugar. Experts say the focus on low fat often hid the fact that sweet stuff was being added to packaged food. New data suggests the unhealthy habits of young Australians are increasingly adding to the nation's growing waistline. So what role will you play in the next chapter of the Unicity story? And how will that connection change and improve the story you're creating for your own life? There is only one way to find out. Together, we will discover new possibilities, and we will change and improve millions of lives. 12시 시간이 중 아이 이유식 드시는데 선배님 이제 탈탈로 드셨어요. 요즘에 또 되게 유리한 그런 육아를 하다 보니까 깜빡이 하는 것도 있지만 와이프도 여기서 생활 정보 하는 뭔가 인스타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갖고 있어요. 그래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빨리 당신의 일상에 관절이 방해되지 않고 생존만의 미국 관절케 아마플렉스 우리는 관절 연결관절은 물론 뼈와 틀림없이 관절의 변화를 기대하죠. 생존 제가쓰는 모든 중에 어디가는 정착합니다. 20분 정도 독일 출산부터 제조 구조 내용과 도움 요리 하나의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때는 여러 활동이 나와요. 학교는 할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뭐 오늘 잘 믿고 하고 있어.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정신과 그런 생각도 서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점심 대표님한테 받을 거야, 누가 받을 거야. 나야 사장님이나 우리 집대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네, 선생님 영어지. 사랑하는 분. 맞아요. 손벌로 하지 뭐. 사장. 그렇게 해서 애기 데리고 같이 있다가 네, 아메리 사장님. 네. 애기 일정 있으면 같이 계속 왔다 갔다 다니니까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메가월드 박미주 그룹 중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최미근입니다. 있다고 해서 저는 오늘 울산센터 호스트를 보시는 이경민 스폰서님을 대신해 1일 호스트를 맡았습니다. 오늘 모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직 교수로 부모님이 의료인이셨지만 심혈관의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면서 정작 대물림된 심혈관의 문제가 본인에게 다가오자 불안해하던 도중 지금의 스폰서님을 통해 유니시티를 전달받으며 건강이 해결되며 보상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며 초집중, 몰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멋진 강명은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었을 때는 똑같이 이제 하루 30분 하고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강명훈입니다. 네. 네. 저 끝에 계시는 분 잘 들리나요? 진짜 한 300석이 넘는 것 같은데 가득 찼어요. 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가득한데, 그죠? 네. 공유.
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잘해요? 잘해요. 일어났다. 알트 탭을 또 오늘 이제 일정 어떻게 되세요? 사무실 가서 일하다가 퇴근하죠. 2시쯤 출근. 아, 맞아. 그 여행집 챙겨야 돼. 내일 와이프랑 이쪽이었지?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요. 영덕으로 대게모로. 요즘은 거의 얼마 없어서 원어민 이걸 좀 주로 좋아하세요? 네. 약간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랑 세면도구만 챙기면 되니까 애기짐이 많아요. 애기짐. 저는 이제 컴퓨터 가져가요. 새로운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니까 뒤에 여행 가서 하면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 떠오르면 거기서 그거 하기도 해요. 내일 애기랑 같이 여행 가면서 틈틈이 네. 녹음만으로 아, 이제 됐습니다. 또 도움이 있는 일이라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방송 제약이 아, 이게 또 잘렸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되고 많잖아요. 처음에 수업과 대기할 때 차에서 잠깐 하든 애기 옆에 있고 잠깐 하고 그게 너무 좋죠. 이제 하면서 애기랑 시간 같이 아, 이게 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라니까. 애기 낳고 나서 이게 확실히 이해가 많이 다르다. 출근해보면 어디로 출근하세요? 방으로 이제 출근 있을 테니까 바로 할 수 있죠. 출근이 5초 걸리는 이러다 또 이제 아이가 잠깐 울면은 바로 뛰어나가요. 외근 나갔어요. 네, 바로 외근 나갔다가 다시 출근. 혹시 공유가 됐나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진득하게 앉아있는 네. 게 쉽지 않은 상황인 분들도 많죠. 네,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운영하시던 분이시고요. 의사셨고요. 울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료인이세요. 술을 많이 먹는 걸로 유명했어요. 네. 지금 저 상태는요, 굉장히 건강하실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뚱뚱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갖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죠. 네. 저는 홍익대학교 미대를 나왔고요. 홍익대학교 석사를 광고홍보대학원 마케팅 전공이에요. 그리고 박사는 또 문화 콘텐츠 박사를 했어요. 참 인생이 참 하여튼 일관성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뭐 연결하면 되는 게 없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또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10명을 선출하는 시험이었는데요. 건국대학교에서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협회에서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가 돼서 또 책을 또 썼습니다. 책도 써내고 그리고 건강 전문 기자가 돼서 기자 활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참 별거 다 하죠. 그죠? 일관성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디자인 삼성이라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2005년도에 밀라노에서 디자인 철학을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차세대 핵심 전략이 디자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모니터, 누가 디자인한 냉장고 이러면서 많이 팔렸었죠. 그때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발탁이 됐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독일 전면 신문에 나왔던 때고요. 제 작품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제가 작업했던 거 한번 볼게요.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됐지만 저렇게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사실 저 때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거예요. 내가 저걸 특허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죠. 저거 특허냈었으면 대박 났을 건데. 네, 저거를 연결할 수 있는 영상과 영상이 싱크가 맞고 영상과 기계가 싱크가 맞아서 두 개가 움직일 때는 두 개가 화면이 나오고 세 개가 움직일 때는 세 개가 나오고 그런 거를 제가 해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라스베가스, 멕시코, 홍콩, 뭐 상해 어디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LG 전 오늘 방송 사고가 심하네요. 네, LG와 삼성에서 저를 항상 데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울산에 처음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리고 저 때가 2011년도였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로비에 상설로 제 작품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가면 제 작품이 저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의 참여의 공원에도 제 작품은 들어갔습니다. 제 작품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저기 예술랜드라고 하는 거기에 기획이 들어갔던 건데요. 제 작품 가격이요. 한 대당 저는 8억씩 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진이에요. 모니터는요, LG하고 삼성이 모니터 갖고 있어서 그건 빌렸어요, 그냥 공짜로. 그리고 저는 원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 내가 만들어요. 기계 설계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설계한 거를 철공소에다 맡기면 돼. 저 기계 만들어 주는데 2천만 원이면 다 만들어줘요. 전자 제어하는 거 그거 한 몇백만 원, 한 500주니까 해주더라고. 뭐 영상 촬영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 좋아 막 엄청 써가지고 1억 다 썼어 그냥. 그래도 제가 남는 거는 7억이에요. 마진 죽이죠. 1년에 5개씩 계속 팔렸어요. 1년에 5개씩. 그러면은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해갖고 2008년 동안은 해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가갖고 또 독일 뭐 온 건데 다 가서 했는데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요. 그 돈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고향 땅에 땅값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 땅 엄청 샀거든요. 근데 재산세가 안 나오대 요새. 아니, 그분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러고 있잖아요. 정동진에 가면 저렇게 뒤에 빨간색 옛날 기차가 있어요. 카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기차도 제가 샀어요. 그 옆에 주권 보유관증이랑 있죠. 제가 지금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1년 지나면은 나는 저기 문 들어오는 줄 알고 막 기다렸어.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없어서 가봤더니 그 회사가 없어졌어. 그 기차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말도 못하는. 저 도장 찍어주신 분 혹시 그 전국 방송이죠? 도장 찍으신 분 혹시 보고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제가 고혈압 골절 당연히 공짜로 고쳐드릴게요. 만약 연락 안 오면 회원 가입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분. 아 진짜. 내가 저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파켓값만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는 10년에 한 번만 내 작품 하나 열면 돼요. 한 개만 팔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 10년에 한 개야 그냥. 근데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연락이 없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 참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글을 참 잘 써요. 기자잖아 기자. 저 글 한 번만 쓰면요 10만 원씩이거든요. 매일매일 30만 원씩 들어왔어요 저는요. 그래갖고 그것도 건강 기능 식품 파워 블로그였어요 제가. 그래서 쉬는 날도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30만 원씩은 들어왔어요. 그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넘게 되겠죠. 참 괜찮은 직업이에요. 지금도 제가 쓴 글인데 무거동에서 스시가 먹고 싶다. 근데 배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거동 배달 스시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는 게 제가 쓴 기사예요. 강명훈 기자라고 보입니까? 예, 제일 위에 떠요. 이러면 진짜 광고 수입 많이 됩니다. 맨 1등 트렌드를 좀 빨리 파악하시니까 아 이거를 좀 블로그에다가 뭐 글을 써서 홍보를 하면은 좋겠구나라는 거를 누구보다 빨리 아실 거예요. 트렌드를 아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냥 쉽게 네이버에 뉴스들 있어요. 거기서 키워드를 이렇게 따오시면 돼요. 전 네이버를 들어가봤어요. 뉴스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이버에. 여기 뉴스 스탠드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신문을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다 키워드예요 지금. 사람들 많이 보는 게 뭐 연예, 신문사들이 이미 다 많이 써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제를 좀 따와요. 오늘은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하는 시기라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뜨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이런 거 검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내 얘기를 쓰면 안 되고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블로그로 들어올 만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신문사에서 일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따오시면 돼요. 제가 만든 그 챗봇에다가 방금 저희가 찾은 주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궁금하신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래요. 기억해갖고 딱 써서 보냈는데 또 날라와 저런 게 한 3번 날라오고 나니까 네이버에서 제 거 차단시켜 버렸어요. 저거 블로그 저거 만드는데 한 20년 걸렸거든요.
한 10, 20년은 뻥이고 한 10몇 년은 걸렸는데 혹시 이 광고를 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이버 관계자 여러분 계시면은 앞으로 저 건강기능식품 안 올릴 테니까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진짜 돈 되는 건데 아까워 죽겠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클린 콘텐츠 잘하는 참 사람으로 내가 문광부 장관한테 상도 받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얘가 클린 콘텐츠 키아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난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렸어. 의료법 위반인가 봐요. 내가 위반한 건 없는데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말고. 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진짜 나 뭐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제 할 게 없어요 저는.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우리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 저는 파워블로그였으니까 너무 신났거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고 할 일 없으면 술 한 잔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점심 때도 배고프면 술도 한 잔 먹고 저 술 되게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게 돈 많으니까 뭐 어때 뭐 그러고 놀았는데 그랬더니 병원에서 약 먹으라 그러대. 저 빨간불 차가면서 술 끊고 약 먹으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성지방을 보니까 나 너무 좋아져가 있더라고. 원래 한 1000 넘거든요. 근데 434라 가지고 뭐 좋아졌네? 그랬는데 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거 막 의사가 겁을 줬던데 별로 안 놀랬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바로 저 밑에 저거 6.8 뭐예요? 당뇨 수치예요. 당뇨 수치. 저희 아버지 의사였잖아요. 의사였는데 불구하고 약을 잘 드시고 건강해지실 거라고 믿었던 저한테 아버지는 딱 60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7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4년을 그냥 누워만 계셨어요. 아버지 돈 엄청 버셨거든요. 그 돈 다 쓰고 가셨어. 끝내주죠. 멋있어. 나한테 돈 하나도 안 주고 왔어. 근데 제가 당뇨가 걸렸는데 내 나이가 나 아버지 나이쯤 돼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저 다 끝났거든요. 애들 다 키웠고 뭐 이제 나만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가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면서 우울증이 딱 오고 술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병에 걸려 있지? 그때부터 저는 멘붕이 온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혈관 안에 피가 통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혈관 안에 저렇게 거예요. 그럼 우리 저것만 빼면 되는 거잖아. 빼면 피 잘 통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못 빼갖고 병원에 가면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서점에 가니까 엄청나게 책이 많아. 근데 모든 학설에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책이 저런 게 있다 그러면 의사 말을 잘 들어라. 병에 고치려고 하면 약을 많이 먹으라 하는 책도 나와줘야 될 건데 그런 책은 하나도 못 봤어. 혹시라도 다니시다가 그런 책을 보신 분은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멋지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친구가 먹던 약이라 가지고 제가 그 약 한번 줘봐라 이래갖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이름은 다 가렸어요. 나 식약처에서 무슨 뭐 연락 올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다 가렸는데 저거 보니까 혈압 강화제네요. 저기 효능 효과 딱 한 줄 있어요. 고혈압에 좋은 약.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통, 상복, 구통, 시야, 흐림, 시각 이상, 불안, 관절염,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가슴 통증, 기립성 어지럼증, 구강건조, 소화불량, 호흡곤란, 시각 발기 부전, 미창자염, 다한증, 감각자, 불면증, 저가 수juk, 숨차다. 자, 그랬는데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지만 모른대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야. 제약회사에서도 그러나 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저기에 나오는 43.9%가 저 이상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는 나온다는 거예요. 약의 작용과 부작용이 있잖아요. 작용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고 부작용은 아니에요. 부차적으로 오는 작용이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50%는 무조건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 많은 병들 중에 어떤가 하는 나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관 부종, 간염, 신부전증, 쇼크, 실신,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괴사성 혈관염, 독성 표피, 괴사용염. 말도 참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리고 또 있어요. 폐렴도 있고요. 폐수종도 있고 저혈당도 있고 현문근용 용해. 그 어르신들 병원에 가면은 돌아가실 때 결국 무슨 병으로 돌아가세요? 폐렴. 왜? 약 겁나게 먹거든요. 병원에 계시면. 그 약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 안 들어요? 예. 저기 폐렴이라고 있어요. 약이 부작용에. 제가 스타틴 계열을 이렇게 보니까요. 스타틴 계열에는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여기에 처음 듣는 얘기들이에요. 근육병증, 용해, 뭐,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독성표피 개사 용해, 이게 뭔지 몰라가고 제가 뒤져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단 한 줄도 안 읽어보고 의사가 주는 대로 먹잖아요. 제가 이 병 한번 봤어요. 근육병은 자라면서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없어지는 희귀 질환이다. 처음에는 팔과 다리의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점차 척추가 휘어지게 된다.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해 휠체어에 앉게 될 무렵에는 호흡 근육마저 약해진다. 약 먹고 저런 병 걸린다 그러면 그저 무섭죠. 이게 횡문근 용해예요. 근육이 녹아버린대요, 그냥. 그리고 감기약 먹으면 저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저거 왜 저렇게 될까요? 면역이 결핍된 사람들은 감기약도 굉장히 위험해요. 완전히 피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보면요. 관절염에 걸려서 병원에 가잖아요. 관절염 약을 먹으면 혈압이 상승해요. 혈압 상승하면은 혈압약을 줘요. 혈압약을 먹으면 발목 부종이 생겨요. 발목 부종 때문에 이뇨제를 줘요. 이뇨제 먹으면 통풍 와요. 통풍 걸리면은 통풍 조절제 먹죠. 통풍 조절제 먹으면 간 수치 상승이 돼요. 간 수치 상승되면 간 보호제 먹어요. 간 보호제 먹으면은 또 관절 염증이 또 발생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를 우리는 연쇄 처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드시죠. 고혈압 약을 보면 부작용에 고지혈, 고혈당이 있어요. 뇌경색도 있네. 우리 아버지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고혈압 약 겁나게 드시다가 심근경색도 있고 치매도 있어. 고혈압 약 먹고 고혈당이 오면 당뇨 약을 먹어요. 당뇨 약을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도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 때문에 고지혈 약을 또 먹어요. 그러면 고혈압, 고혈당이 또 부작용이에요. 저렇게 병은 고고당은요. 하나 걸리면 다 걸린다 그러죠. 형제라고. 왜 형제겠어요? 저렇게 뱅글뱅글 도니까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음식을 잘 먹으면 병이 안 걸리고 고쳐진다고 했었어요. 3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도 한 얘기였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허준 선생도 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네. 그죠? 저는 유니시티 제품을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약품으로서의 역할도 해요. 병이 나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좋아지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LDL 수치를 높아주고 고혈압이 걸리면 C 플러스 먹으니까 혈압이 떨어져. 고지혈증이 생겼을 때 오메가3 저거 먹으니까 고지혈 수치도 떨어져. 산성화되는 거 염증 반응이 많이 높아가고 온갖 염증들 있죠. 뭐 관절염, 위염, 간염, 뭐 무슨 염증, 뇌염까지 전부 다 그거 클로로파워로 다 해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우리 필그레이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필그레이스로도 저거는 고칠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세이브 10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자, PDR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DR에 올라가 있는 것도 이것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경고도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느슨한 변, 복부 불편감, 변비 또는 배탈이 올 수 있다. 기체 형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식단에 포함된 섬유질이 정상적인 영향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제품을 사용한 지 몇 주 후에 가라앉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항상 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자, 저게 부작용이라고 써놨습니다. 경고라고. 참 말 예쁘죠? 부작용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전, 여러 가지 반응. 그죠? 자, 바로 제품이, 이 C 플러스인데요. 얘는
얘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저기 신명준 박사님한테 인슐린 저항성 검사 가면요. 폴리코사놀 먹어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꼭 하세요. 그 폴리코사놀이 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 장, 간, 혈관, 당뇨까지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임상 실험까지 다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임상 실험 안 합니다.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하는 거고요. 임상한 결과가 HDL이 저만큼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40대, 41대, 41대 교황 바오로의 심장 주치의로 계셨던 브레스남 박사님이 병을 직접 저걸로 고치고 자기도 그걸로 먹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저렇게 올렸어요. 당뇨가 완치되기도 하고 저거 큰일 날 사람인데 우리 의료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약 외에 다른 걸로 완치됐다고 쓰면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거 먹고 완치됐다고 올리면 저 어떻게 돼요? 벌금 바로 두들겨 맞겠죠? 근데 저분은 왜 아직도 저기 안 내려놓고 저러고 계실까요? 심지어 간암이나 대장암, 위암까지도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저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에서도 못 건드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분이 타고 드시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걸 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신 분이 먹고 있는 건데 저걸 먹어야죠. 그러고서 보여줬더니 봉평생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자,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의사들도 먹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메가3도요. EPA, DHA의 함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가면 합이 1000이 넘어야 되고 EPA가 2대1이어야 된다라고 돼가 있는데 제가 세계보건기구 안에 들어가 봤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못 찾겠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1000ml 이상을 EPA, DHA를 먹어야지 된다. 그러면은 저기에 양리작용을 할 수 있는 EPA, DHA 비율을 알려줘 그랬더니 2대1 또는 3대2로 EPA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국 다 뒤져가지고요. 정확하게 2대1이 되고 두 개 합체 수치가 1000이 넘는 오메가3가 있으면 그것도 제보 바랍니다. 제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클로로파워. 이거 제가 최애템이거든요. 저거 진짜 피부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분 중에 화상을 엄청 깊이 입으신 분인데 저게 병원에서 지금 치료가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괴사되면 자르거나 그되면 괜찮아지면 놔둡시다라고 했는데 저거 클로로파워 바르고 먹고 완전히 난리를 쳐가지고 좋아진 상태예요. 이게 바로 사이언스예요. 약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는 과학연구실에서 만들어야 돼요. 인체를 연구하는 곳에서 만들어야 돼요. 유니시티 사이언스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숙면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저씨 아시죠? 예, 예, 빅맨 교수님. 저분이 근육이 저렇게 만들어진대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88세인데 넘어져갖고 고관절 수술하시고 나서 근육이 그냥 갑자기 확 소실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엔주비네이트로 어머니가 근육을 다시 살아나게 했는데 저거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근데 저거 우리 그 직급자분들 저거 샘플로 받으신 것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제가 두 박스를 훔쳐 먹었거든요. 훔쳐가지고 우리 스폰서님 훔쳐 먹어봤는데 진짜 1kg 늘었더라고 근육이. 나 저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이게 연예인들이 많이 먹는 거를 드세요.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보다는요. 연예인도 많이 먹고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먹죠. 왜 스포츠 선수들은요. 잘못 먹으면 도핑 테스트에서 걸렸다 그러면 선수 생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도핑 테스트 할 때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유니시티 제품은 겁나게 많이 드시죠. 전부 다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먹고 있습니다. 안정성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시험만큼 할랄만큼 도핑 테스트 전부 다 하고 PDR에 등재가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안정성,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놓고 PDR에 올라가 있어요. PDR에 올라가 있는 건 안정성 검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괜찮으니까 PDR 올라가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심지어 이렇게 우리 약 안 된 나라에도 가서 보면은 유럽 약전, 독일 약전, 영국 약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PDR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전공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자, 저게 호중구인데요. 박테리아나 저기 세균이 들어오면 저렇게 끝까지 잡아가지고요. 저게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면역 검사할 때 호중구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중구가 많이 없으면은 면역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는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는 한꺼번에 왕창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저렇게 균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대식세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저거 먹고 남은 찌꺼기들이 전부 다 독소예요. 그리고 호상구도 있습니다. 보시면 너무 웃겨요. 기생충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걔네들 떼거지로 가서 녹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암세포죠. 정상인들도 하루에 5,000개씩 생성이 돼요, 암세포가. 근데 우리는 암에 안 있는 이유가 바로 저기 NK세포 때문에 그래요. 저 NK세포 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뭐 하나 팍 싼 것 같은데 팍 녹아버려요, 암세포가. 저게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인데 우리 몸에는 이런 군대가 있어요. 만약에 세포나 어떤 그 균이나 어떤 저런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은요.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항상 TH1에서 레이더를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더에서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조작을 하면서 하려니까 조금 바쁩니다. 자, 레이더가 항상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균이 포착이 되면 여기 TH17에다가 연락을 해요. 저희기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요. 병사를 모집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쟤는 형질 세포에서 컴퓨터가 작동을 이렇게 안 하노. 자, 형질 세포에다가 병사 보내라 그러는데 TREG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세포 하나 죽이려고 수만 마리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가 한 마리 죽이려는데 한 명만 보내면 되니까 워워워 시키는 거예요.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TH17한테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를 시켜요. 그러면 얘가 전투병 티린 부분에 내가 연락을 해주고 얘가 전투병을 보내가지고 총 쏴요. 그러면 저기가 아까 봤던 대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NK세포들이 저기에 속해 있어요. 쟤네들이 곱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샘플을 채취해 옵니다. 샘플 채취해 갖고 와서 TH2 연락병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걔가 다시 기억세포한테 보내갖고 앞으로 저런 놈이 들어올 때는 제일 잘 싸우는 병사를 만들어줘. 그렇게 해갖고 형제세포한테 다시 만들어줘요. 이게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내 몸 안에는요. 매일매일 돌아요. 내용이 끝내주죠. 제가 요걸 요렇게 제 책에다가 담아놓고 책을 썼단 말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요 책을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은 회장에서 저기 대장 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세포들이 다 들어있어요. 소장이 얼마나 얇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기 꼼짝 먹으러 가본 적 있습니까? 꼼짝 되게 얇죠? 이거 손가락 굵기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저렇게 엄청나게 복실복실복실한 저게 있어요. 근데 저기에는요, 우리가 혹시 콧물 같은 거 이런 거 지내기 많잖아요. 토해본 적 있죠? 지내 확 나오죠. 그런 점액질이 내 장을 전부 다 감싸고 있어서 세균들이 내 몸 안에 못 들어가게 딱 막아줘요. 그런데 요렇게 생긴 여기에 점액질 사이에 M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기 M세포는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문을 살짝 열어갖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들어와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오면은 저기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 그 면역세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들어오는 족족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M세포가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우리 소장 표면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표면에는 M세포의 표면에는 어떻게 돼가 있을까요? 우리의 소장은 저렇게 돼가 있어요. 그죠? 예, 청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M세포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저렇게 쩔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잠 정막에는요, 글루텐이든 카제인이든 화학 물질이든 음식 물질 거기 이렇게 병원균이 지나가 버리지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돼가 있으면 쩔어가지고요, 저렇게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 세균들이 다 넘어 들어오면 저게 피를 타고 돌거든요.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데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는지 보세요. 피부 트러블, 두통, 불면증, 만성 피로, 어깨 결림, 손발 차고 저리고, 우울증, 의욕 저하, 요통, 집중력 저하, 자가 면역 질환은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간 질환도 있고 대사 질환도 있고 장 질환도 있고 심장, 여기에 포함 안 돼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이 많은 질병들 중에 원인은 아까 그 소장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그거 한 방에 조지는 게 저 세 개예요. 저 세트 드시면은요, 저런 숙변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말을 믿고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 50대니까 한 달 더 먹었죠. 6개월 동안 쎄 빠지게 먹었는데 방구 겁나게 나오고 저는 저게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해봤습니다. 나도 혹시나 또 하면 또 나올까 싶어갖고. 그래서 1년 반을 먹었는데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는 길게 안 나오고 토막토막 계속 나오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저렇게 알도 나왔어요. 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가 저 옆에 거는 좀 이렇게 색칠을 좀 했는데요. 저렇게 장 청소를 하고 나면요, 내 몸에 있는 피부 질환이 다 없어져요. 제가 케어한 아기 중에 8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엄청나게 심한 애였어요. 참 8살이니까 8년 내내 긁고 피나고 지물나고 울고 엄마는 얘 들쳐업고 병원 다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가 저를 만나서 제가 소장 청소를 시켰거든요. 애기니까 한 포 다 안 줬어요. 그냥 한 3분의 1 조금씩 애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만 먹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엄마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네, 좀 이따 그 엄마 보여드릴게요. 제품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니시티 공부해 보니까 5가지를 다 하래요. 물 많이 먹고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청소, 소장 청소, 폐청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영양 먹고 탄력 영양 먹으면 우리는 그냥 120살까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게 바로 제가 놀라웠던 곳이에요. 원기소 있잖아요. 원기소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나 안 줬어. 우리 형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훔쳐 먹긴 했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훔쳐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겁나게 맛있어요, 그거. 그 원기소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안티프라민, 아스피린 이거 다 만들었던. 근데 뭐 유한양에서 만든 거 아니냐 그러지만 약은 특허가 끝나고 나면은 그 복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복제를 한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903년에 만들어진 넥솔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약국에서 약 받으면 약봉투에 저런 그 마크 달려 있는 거 보셨죠? 약사발 같은 거. 저는 우리 집이 병원이어가지고요. 눈 태어나자마자 저거 보고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유니시티 안 하고 뭐 하셨나 몰라. 그때부터 했으면은 지금쯤 내가 대박 나가 있을 건데. 자, 근데 저 약사발이 있는 저게 넥솔이라고 하는 회사 거였고요. 저 회사가 1970년도에 동종요법 의약품을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의 부작용이 엄청 심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기들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종요법 의약품을 개발해서 세계 진출을 하기 위해 갖고 NH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름이 유니시티로 바뀌어갖고 온 거예요. 우리한테. 세계 진출을 했는데 지금 64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와가지고 10년, 20년 못 버티고 가요. 다 사라져요. 월마트가 그랬고요. KFC도 그래. 지금 요즘 좀 조용하죠.
그리고 심지어 요새 홈플러스 왔다 갔다 하대요. 그죠? 홈플러스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희한하거든. 외국 기업들은요,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한 번은 꼭 하잖아. 해도 돼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그거 용서가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요. 근데 그거 용서 안 하면 우리는 삐지잖아 또. 그거 갖고도 지랄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감정의 사이가 있고 안 돼요. 그러면 전 세계의 국민성이 우리 같이 이런 데만 있겠어요. 더 한 데도 있을 텐데. 근데 그 64개국에 한 군데도 퇴출이 안 됐대요. 왜 안 됐을까요?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건가 봐. 왜 좋아할까요? 내 병이 나으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아무도 퇴출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겠죠. 부채율도 제로래요. 자, 여기까지가 제품 얘기였고요. 이제부터 사업 얘기할게요. 사업 얘기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빨리 가야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분은요. 지금 이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땅을 치고 통곡할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네,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타이밍이 있어야 돼. 필요해요. 우리 주식을 사도 그죠? 절묘한 타이밍에 사야지 돈을 벌잖아. 한 템포 늦으면 조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니시티 들어왔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 나는 뭐 원래 어딜 가나 저런 그래프는 보여주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22년 1월 달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22년 1월 달인데 지금 26년도잖아요. 요렇게 완만한 시기에 제가 벌써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 방송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98% 소비의 기회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2030년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은 멈추나 보다 뭐 대충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교육됐다 보니까 전 세계 직접 판매가 2030년 되면 엄청나게 성장한대요. 그래? 근데 교육됐다 보니까 또 누가 2030년이 되면 초고령화 시스템이 되면 너무 막 난리가 났어. 2030년 뭐 하는데? 보니까 신문에도 2030년 막 나중에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 토픽지에도 나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옮겨가는데 2030년 되면 전 세계 당뇨 대란이 나는데요. 2030년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도 근데 느낌이 이상하죠. 우리나라만 봐도 뭔가 모르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의료계가 약간 이상하고 뭔가 느낌이 싸해지기 시작하죠. 이분 아세요?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래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웃기잖아. 근데 저 사람이요. 자산이 대한민국 1년 예산 2배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스페이스 X, XAI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걸 전부 다 합병을 하겠대요. 합쳐가지고 하면은 4천조의 제국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돈 많은갑다라고 정도는만 생각했어요.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우주선을 자기 개인 돈 들여갖고 6,000개나 쏘아 올렸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데이터 센터를 짓겠대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데이터 센터 짓겠대. 그리고 뉴럴링크라 그래갖고 뇌에다가 AI 칩을 박는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했더니 AI 시장이 지금도 이제 AI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제 AI 없으면 무슨 일 못 하겠죠. 이제 무서워갖고. 근데 AI가 나중에 인간을 지배를 할 거기 때문에 AI와 융합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뇌에다가 AI를 칩을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지금 우리 IQ 3자리 안 되는 사람 많죠. AI 칩을 머리에 박는 순간은요. IQ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 1%도 못 쓰고 있거든요. 99%를 쓸 수가 있는 신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국방성에서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 스페이스X 기지를 발행해가지고 미군 네트워크를 통합을 하겠대요. 이제는 군대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도 얘를 건들지를 못하게 돼요. 자, 이제 지구의 AI를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는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챗 GTP 하나를 갖다 전 세계 사람이 돌려면요. 그 서버가 써야 되는 전기가 100기가와트가 나온대요.
우리나라 1년 전체 다 통틀어 갖고 140기가와트 나오는데 100기가를 쓴대요. 그러면은 2030년 되기 전에 전 세계의 전력이 모자라요. 전기가 모자라서 우리는 이제 전기가 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100기가와트가 보면 미국 가정 1년 7,500만 가구가 쓰는 양이 100기가와트고요. 대한민국 전체 발전 용량이 140기가와트고, 그래서 NERC라고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한국전력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2030년 되면은 전기 모자라서 끝장이라고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했죠. 자, 이제 머리에 AI 칩을 박은 신인류가 탄생을 하고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서버가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100기가와트가 돌 정도면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그 열 내리려고 또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는 어때요? 태양 옆에 다 붙어 있으면 태양열 24시간 1년 365일 0.1초도 쉬지 않고 전기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주는 몇 도예요? 영하예요. 굳이 열 식힐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식어. 얘 머리 끝내주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진짜로 우리는요 큰일 난 거지. 여기 머리에 칩 박아야 되는데 돈 없어가 못 박잖아. IQ 100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칩 박은 사람은 IQ 많이 넘어가지고 얘는 연봉 10억을 벌고 다니고요. 우리는 머리에 이거 못 쫓아가가지고 머리가 뗀뗀해가지고 못 쫓아가니까 어떻게 연봉 1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네.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 앨런 머스크 회사에 투자한 회사에다가 주식을 사세요. 그래갖고 묻어놔. 그러면 될 거야. 근데 주식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두발 탈 수 있겠더만. 예, 아이고 저도 몰랐습니다. 요즘 이게 왜 바뀌어가지고 저게 소리 안 켜지게 했었는데, 근데 저런 세상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우리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또 얘는 또 얄밉구로 또 한국을 지명을 했어. 한국은 조만간에 망할 거래요. 없어질 거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한국은 인구를 못 만들어낸대요. 인구 소멸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단순 무식한 일밖에 안 하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서 그래서 한국은 조만간에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열받잖아. 그럼 우리는 망해? 이제 머리에 칩도 못 받고 뭐 어떻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게 뭐냐면요. 머리에 칩 박은 애 혈관 뚫어주는 건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 그죠? 혈관 청소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 소장 청소 우리가 해주고. 머리 좋아하고 연봉 10억씩 버는 애들이 내 밑에 파트너로 들어온다니까요. 끝내주죠. 제가 유니시티를 갔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전 세계의 500대 기업 중에요. 직접 판매 500대 기업 중에 지금 몇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2020년도 내가 1월 달부터 유니시티를 만났으니까 제가 가봤더니 104등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뭐 100등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회사구나. 내가 웃었어. 그리고 21년 딱 되니까 43등에 올라가 있어요. 1년 만에. 헐, 이게 뭐지? 23년 되니까요. 국내에서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속도면요. 얘는 1위 탈환하는 거 머지 않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그거 아세요? 옛날에 휴대폰이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죠? 걸면 걸린다. 걸리버부터 시작해갖고 뭐 LG 사이언, 펜테큐리텔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하나씩 없어지더니 지금 갤럭시하고 애플하고 딱 2개만 남아있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춘추 전국 시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고 더 좋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올 거고 더 많은 회사들이 탄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회사 중에 지금 금방 2개 없어졌죠. 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2개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제 생각에 유니시티만 남지 않을까, 얘가 1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사가 사라지는 게 한 번은 실수를 했다 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뭐 우연이다 생각을 하고, 세 번째부터 되면은 이거는 패턴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5년 됐고 123년 된 회사가 부채율이 제로고 주주가 없고 우리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한다?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전국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협회에서 10명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를 선정을 했는데요. 저 앞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저게 저예요. 여기에는 대한약사회 고문님도 계세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요. 앞으로 약국이 바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파는 동네 사랑방처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파트너가 약사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의료인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 그러면요. 성장 폭이 큰 걸 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한번 보세요. 성장 폭이 제일 큰 게 어떤 건지. 유니시티 아직 2% 안 돼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1.7%라 그랬거든요. 지금 2% 됐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성장이 덜 됐어요. 지금 26년도잖아요. 이제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저 사업을 실행하는 때 27년도부터 시작하겠다 그랬거든요. 27년도에 우리 무슨 일 있죠? 유니시티 제조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이 돼요. 그러면 전 세계의 아시아 쪽은 허브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판매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 굳이 안 해도 그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저에게 희망이 왔습니다. 좀 넘어가자. 자, 드디어 저한테 희망이 왔습니다. 24년 5월 달이었어요. 재작년 5월이네. 벌써 2년이나 지났네.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저한테 사업이 들어왔어요. 모 호텔인데요.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고 저한테 미디어 아트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호텔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직선 속에 곡선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런 거를 중앙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신로비 쪽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영장은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자, 견적. 수영장 빼면 29억. 수영장 넣으면 37억. 그렇게 탁 보냈어요. 견적 참 희한하게 보내죠. 근데 작가들은요, 요따구로 보내도 괜찮아요. 그냥 다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금액만 부른 거거든요. 일단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일단 이사가 30억에 맞춰 제안한 걸로 부탁한 걸로 아는데 수영장 쪽도 강 교수님이 제안한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6억에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37억에 넣었잖아. 37억 5천. 에이, 1억 깎아주지 뭐 내 마진이 얼만데. 오케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한테 저런 제품이 와서, 저런 일이 와서. 그래갖고 당연히 제가 했어요. 네 곳에 대한 최종 견적 보내줬고요. 진행하려고 했더니 7일 날 서울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됐어요. 6월 6일 날이 무슨 요일이죠? 무슨 그거죠? 현충일이잖아. 노는 날이잖아. 그래서 6월 7일 날 보재요. 6월 5일 날 연락이 왔어. 나는 그날 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드디어 나에게 다시 빛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시간이 어두워져 가는데 나한테 자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나 유니시티 어떡하지? 요때가 내가 시니어 디렉에 막 도전한다고 설칠 때거든요. 골드 디렉 때. 아이고 시니어 디렉 뭐라고. 안 하면 되지. 10억인데 암만 못 남아도 10억은 남아요. 그러니까 와 저거 하러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니시티 같은 거 헛소리를 다 집어치우고 나는 이제 빨리 갈 거다. 그리고 이제 빨리
내일만 기다리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살면서 살다 하루 종일 여자 생각은 해봤어도 남자 생각해본 날이 그날이 처음이거든요. 박정우 대표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 회사 다 때려치우고 유니시티를 선택을 했지? 나 유니시티 지금 안 하면은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유니시티는 이제 안 부를 것 같아. 왜냐하면은 스폰서님이 나를 그때 시니어 디렉터 한참 보낼 때인데 내가 때려쳐버리면은 이경민 스폰서님이 저를 끌고 가겠어요? 버려버리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너무 된 거예요. 나중에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밤 12시 반에요. 이경민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밤에 나오셨어요. 센터 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어. 저 내일이면은 저는 이제 울산을 떠납니다. 아마 앞으로 6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다 하면서 이제 안녕히 사요나라 빠이빠이. 제가 인사하려고 그 밤중에 불렀겠습니까? 이경민 스폰서님이 저를 이렇게 다 보시면서 아니라고 뻐우기는데요. 그날 많이 눈물을 흘렸어. 저도 막 울었어요, 제가. 울면서 스폰서님 저 버리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벽 2시 37분에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유니시티 하려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10억 떨어져요. 10억 남아요. 한 방에 10억 남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돈 10억이 남았으면 지금 저기 윤 대통령 땅 사놨을 거라니까 내가. 안 그랬겠어요? 난 그런 짓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차라리 한 방에 10억보다 평생 들어오는 10억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완전 사기 당해도 다음 달에 또 돈 들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니시티를 못 떠났어요. 저 타이밍이라는 걸 내가 몰랐으면 다 버리고 갔을 건데 지금 내 저거 보내놓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나 저기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 막 부정맥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이경미 스폰서님께서 부정맥 보험도 들어주셨어요. 혹시 왜 될까 싶어갖고. 자, 이게 트렌드예요. 제가 하는 건요. 돈 많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유행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벌써 우리 박정호 대표님이 15년 정도 되셨죠? 일하신 지, 그죠? 예,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메가 트렌드라는 게 되는데요. 제가 문화 컨텐츠 박사잖아요. 이게 30년이 돼버리면 문화가 돼버려요. 문화는요, 대통령도 못 바꿉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심혈관 질환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다. 고치는 거. 이거 문화가 안 될까요? 되죠. 성공 확률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자, 성공 확률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 확률이 80% 되는 경우는 없는데 봤더니 이렇게 하래요. 3원칙을 주시더라고. 저렇게만 하면 된대. 근데 내가 원래 제가 그 누구 말을 잘 따르는 애가 아니에요. 저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난 저 중에 한 개만 하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미팅 참석 하나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미팅 참석을 했더니 가만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저 제품 보고 볼까? 이 생각이 딱 들대요. 그래서 제품 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나니까 진짜 좋아지네. 나도 모르게 우리 그러잖아요. 제발 좀 나불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 자랑질 하지 마라 막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먹더니 좋아진다고 나불나불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좀 스폰서님이 세미나 랠리를 갈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세미나 랠리 가자는 얘기를 아직 스폰서님으로부터 못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80% 성공자 80% 안에 못 들어가신 거야. 열심히 먹고 있다 보면요. 스폰서님이 세미나 랠리 갈래요? 라고 소리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나는 성공 확률 80% 안에 들어가는구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바로 골드 디렉이야, 이거는. 그러면
PCM 갈래요, S&P나 갈래요 이런 소리가 딱 나오면은 요거는 그냥 바로 시니어 디렉, 이디렉. 리더십 세미나 가셔야죠. 이러면 나 PD예요. 저거 스폰서님이 가자고 하고 제안하는 거는 내가 성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리아 글로벌 센터는 본인이 알아서 가게 돼요. 자, 보상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상 구조를 보면 1차가 20%, 2차가 42%, 3차가 15%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35%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77%를 준다 그러지? 저거는요. 유니시티 보상 구조가 희한하게 35%를 제외한 나머지를 교묘하게 줍니다. 팀 1차 수당에서 보시면요. 내가 창업을 내렸어. 그럼 250포인트만 하면 돼요. 그렇게 내 밑에 5명이 100포인트씩. 100포인트 캐봐야 이거예요. 그냥 눈영양제, 간영양제 몇 개 먹으면 100포인트 돼요. 그다음 필그레이트 하면 100포인트 되는 거고요. 아침 식사 저렇게 에너지하고 링컴플리트 먹게 하면 100포인트 돼요. 저렇게 100포인트 되는 사람을 5명을 하게 되고 그 5명이 또 5명씩 만들어내고 저렇게 5단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나한테 1,9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거 어느 천년에 되냐? 오래 걸리면 돼요. 내가 안 때려치지 말고 꾸준히 하다가 오래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사들이 제 밑으로 들어올 거고요. 아직도 98%나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머리에 칩 박은 애도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 안 생길 것 같냐고요. 자, 가로로 쭉 내려가도 저렇게 전부 다 들어옵니다. 무한직대로 들어오고요. 세로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세로는 소비자들이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날개를 착 펴시는 사업자가 나와요. 저게 1세대야. 저런 게 전부 다 합쳐져가 한 세대, 1세대가 되는 거고요. 저게 12세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12세대, 박미주 대표님도 아직 12세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세대 된 사람 전 세계에 한 명 있었다 그랬나요? 테더 스미스? 예, 제가 못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12세대까지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그룹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저거는 보시고 우리가 12세대를 간다 그러면 저희 대실적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소실적을 대부분의 그 바이너리는 전부 다 소실적 기준으로 줘요. 그래서 400만 원의 소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실적도 다 잘라버리고 이거에 10% 20%를 주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네트워크인데 우리는 유니코드라는 방식을 써갖고요. 12세대까지 다 줘요. 12세대 2억이면 5세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저거에 우리 5%만 잡아도 1,000만 원이 400만 원까지는 밖에 못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2세대를 하게 되면 내 밑에 21억, 한 달에 21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있고 줄라고 대기하고 있는 데가 유니시티예요. 오메가3 하나 팔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던 제가 삼성이나 LG보다 더 큰 회사를 만난 거예요, 내가 유니시티를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크고 좋은 회사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당뇨가 6.8이어서 제일 무서웠던 게 6.8이었는데 제가 딱 9개월 만 22년 9월 달이잖아요. 9개월 만에 병화혈색소 5.13 당뇨가 나와서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수치가 정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제가 2018년도의 제 모습인데요. 제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었던 게 22년도였잖아요. 4년 후에 제가 8kg가 더 쪘단 말이에요. 저 얼굴이 가로 세로 1대1이야. 동그래요. 무지하게 귀엽게 생겼다니까 제가. 그런데 내가 4년 뒤에 8kg가 더 쪘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그때는 사진이 없어요. 카메라에 안 잡혀요. 삐져나가갖고. 쪽팔려서 카메라 사진 안 찍었어요. 그냥 귀여웠다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1월 달에 먹기 시작했는데요. 4개월 딱 됐을 때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해갖고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나갈라 그래도 빤스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9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딱 이렇게 제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완치가 됐어. 세상에 가로 세로 1대1이 아니고요. 세로가 좀 더 길어졌어.
내가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못 봐주겠네요. 그렇게 한 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예뻐졌죠? 예, 제가 24년도 연말에 이 디렉터 찍고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살이 빠졌어요. 살 빠지는 게 한 달밖에 안 걸리는 분이에요, 이분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가서 이거 한 달 만에 제가 이렇게 살 빼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욕하더라고요, 저보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진짜인데. 이분 아까 전에 우리 사회 봐주신 분이죠. 이분 25년 4월 달에 만났던 분이고요. 이분은 이 30년간 조울증을 앓았던 분이세요. 제가 하고 있는 굿센터라고 하는 심리상담소에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제가 소장청소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했다가 저렇게 됐어요. 아까 전에 아토피 이분 아기가 4명인데 그 4명이 전부 다 아토피가 그렇게 심했던 거거든요. 아까 전에 그 아기가 이분의 막내 아기였어요. 네, 예뻐졌죠? 4개월 만에. 그죠? 이분이 조울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배가 이래가지고요. 나 5째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 엄마야, 이 사람은 또 임신을 또 하셨구나 이랬는데 소장 청소 시켰는데 그냥 추산을 해버리고 말았네. 자, 여러분, 스키를 배울 때요. 스키 선수들이 꼭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장애물을 보고 장애물을 피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면은 분명히 부딪혀요.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은요. 길을 보고 다닌다 그러거든요. 길만 보인대요. 길만. 그래서 우리가 유니시티 사업을 할 때 저게 어떤가 저게 어떤가 무슨 이렇게 안티하게 볼 게 아니고요. 유니시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만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쉬워져요. 저는 못해요 소리밖에 안 하고 살았는데요. 제 A라인이요. 지금 누가 회원 가입하는지 전 지금도 지금 몰라요. 그냥 막 커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나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지금 벌써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1000개나 있다, 1000개, 10,000개나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 건강도 하나고요. 원인도 한 가지예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원인이 뭔지. 관청소, 혈관, 소장, 장청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퇴직 없는 인생, 멋진 기획 하셔서 여러분들 미래가 환히 열리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열정으로 전문가의 강의, 뜨거운 강의를 해주신 강명훈 강사님.